1595년 11월 27일 장군의 나무 베기 작전, 그 속에 담긴 준비의 철학. 날씨는 맑았다. 해가 떠오르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바다를 향해 부는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차갑게 지나갔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장군의 눈길은 적선이 아닌 숲에 닿아 있었다. 김은겸은 준비되었는가? 장군이 물었다. 김은겸은 수군진에서 장비와 제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장군. 2년 묵은 나무를 베기 위해 자기장 5을 선발하였습니다. 자기장이란 도끼나 자기로 나무를 다듬고 배를 만들거나 군사시설을 짓는 데 쓰일 목재를 가공하는 목수들이었다. 이들은 장군이 직접 고른 정예 기술자들이었고 수년째 함께하며 서로 눈빛만 봐도 의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손발이 잘 맞았다. 왜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투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었고 장군은 지금이야말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배를 보수하고 방어벽을 다시 세우고 군량을 저장할 창고도 튼튼히 해야 했다. 모두 나무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무 나무나 쓸 수는 없었다. 2년 묵은 나무가 중요했다. 막 베어낸 나무는 수분이 많아 쉽게 썩고 뒤틀리기 때문이다. 건조된 나무는 단단하고 오래가며 배를 만드는 데 특히 좋았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세세한 차이까지 알고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든 지휘관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알고 사람과 자원의 흐름을 읽는 전략가였다. 어쩌면 저 나무 한 그루가 우리 병사 10명을 지켜줄지도 모르지.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장들을 숲으로 보냈다. 자기장들은 숲 깊숙이 들어갔다. 이미 정해진 벌목지는 장군이 전날 지도를 보고 지시한 곳이었다. 그곳은 북서풍을 막아주는 언덕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뿌리가 깊고 가지가 튼튼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자기장 중 맏형격인 인물이 나무에 칼집을 내고 자르기 시작했다. 땀과 톱밥이 뒤섞이는 숲속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전쟁을 대비하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장군은 직접 벌목 현장을 찾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병사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병사들이 편히 쉴 막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적의 화살을 막을 방책을 세우기 위해 또는 해풍과 싸우는 군선을 다시 고치기 위해 이 나무들이 쓰일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이미 목재의 쓰임새가 그려지고 있었다. 얼마 전 전투에서 손상된 판옥선은 다시 수리를 받아야 했다. 병사들이 쉴 수 있는 다락방과 본영의 담도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장군은 지난 전투에서 수군들이 쉬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쭈그려 자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가슴 아파했다. 그가 목재 작업에 특히 신경 썼던 이유는 단순한 구조물의 수리가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배가 튼튼하면 병사의 마음도 튼튼해진다. 장군의 이 말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나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쓰러진 나무도 용도에 맞게 다듬어 목재로 쓰고 자투리 조각은 화살통을 만들거나 병사들의 짐꾼 나귀를 묶을 줄로 활용했다. 해가 저물 무렵 김은겸이 보고를 올렸다. 장군, 오늘 베어낸 나무는 전량 항구 근처로 운반 중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내일 아침 일찍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내일은 군막 보수에 쓸 제목부터 가공하게 하라. 자기장이들에게는 뜨끈한 국을 내주고 손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라. 그날 밤 장군은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맑다. 김은겸이 2년 묵은 나무를 베어 올 일을 위해 자기장 5명을 데리고 떠났다.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에는 전쟁의 긴장을 준비로 바꾸는 한 명의 리더가 병사들의 생명과 생활을 함께 돌보는 장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칼과 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장작 하나, 제목 하나가 병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루어진다.